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편한 그룹 관리의 시작 나비스의 발표를 맡은 항해 12기 A박 5조 팀장 김재우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시연, 아키텍처 및 기술적 의사결정,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트러블 슈팅, 그리고 유저 피드백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항해를 진행하거나 다른 중소규모 그룹 활동을 해보시면서 노션, 슬랙, 구글 폼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각각의 플랫폼은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한 번에 여러 창을 띄워놓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간편하게 쓸 수 없을까? 스터디에 필요한 기능을 한 플랫폼 안에서 해결할 수 없나? 하는 생각에 나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연 영상 보시죠. 나비스에서 제공하는 쉽고 빠른 소셜 로그인으로 접속을 하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공유받은 그룹 코드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그룹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에 가입하면 해당 그룹의 게시글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 게시글의 종류는 과제, 투표, 게시글, 설문, 공지가 있습니다. 설문에서는 서술형, 체크박스, 선택형 항목들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응답한 설문 내용은 어드민, 서포터에게 전달되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투표의 경우 어드민, 서포터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밀 투표입니다. 과제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어드민, 서포터에게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파일은 피드백을 받기 전까지 언제든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은 마크다운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목, 부제, 해시태그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게시글 에디터는 마크다운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우측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드민, 서포터는 설문 페이지에 접속하면 대략적인 통계와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제 페이지에서 어드민, 서포터는 그룹원 중 누가 제출했고 미제출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과제를 제출한 사용자의 제출 파일 목록을 확인한 뒤 이를 반려시킬지 확정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는 피드백이 올 경우 이것이 반려인지 확정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시연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에서는 작업 효율의 증대와 편리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리코일, 리액트 쿼리, GitHub 액션을 통한 자동 배포를 구성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GitHub 액션을 이용해 CI/CD를 구축하였고 엔지닉스를 이용하여 배포 중에 서비스 이용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의 인스턴스에 포트 두 개를 사용한 롤링 배포를 통해 무중단 배포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많은 파일과 이미지들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EC2에서 접근하기 쉬운 S3를 이용해 저장소를 만들었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는 RDS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구현하기 위해 웹소켓 그리고 스톰프를 사용해 양방향 통신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의 기술적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스코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간편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리덕스 청크는 불편한 사용 경험으로 인해 이전 경험보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써본 리덕스 청크의 사용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대안점으로 리액트 쿼리가 제시되었습니다. 리액트 쿼리는 리덕스 청크에 비해서 보일러 플레이트가 작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비록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 스택이었지만 빠르게 익히고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코일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액트 쿼리를 선택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리덕스보다 익히기 쉬우면서 작업량을 줄일 새로운 상태 관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코일의 사용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리액트 쿼리를 익히고 있는데 또 다른 기술 스택을 배워도 작업에 영향이 없겠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리덕스와 코드를 비교해보며 리덕스 사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리코일을 배우고 도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중복된 회원가입 방지를 위한 이메일 인증과 악의적인 반복 요청을 방지하기 위한 API 리미터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DB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데 MySQL과 Redis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기능은 사용기간이 짧고 빠른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디스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레디스는 인 메모리 데이터 저장소로서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기능에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SSE를 선택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실시간 알림을 보내고 저장해야 하며, 레디스, 펍서브는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 적합하고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지만 복잡한 구현과 연결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SSE는 간단한 구현과 연결 관리가 가능하며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표준 기술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와 논의한 결과 연결도 쉽고 사용하기 간단한 SSE를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러블 슈팅의 종류와 해결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이 간편하다고 해서 도입했던 리액트 쿼리에서 겪었던 문제입니다. 특정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돌아왔을 때 기존에 있던 쿼리가 삭제되지 않고 비활성 상태로 끝까지 남아있어 유즈 쿼리로 데이터를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1차적인 해결책으로는 리패치, 새로 고침 유도 등으로 전체 쿼리를 초기화하는 방식을 시도해 보았으나 불완전하였으며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차적인 해결책으로는 문제가 되는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중간 페이지에서 문제가 될 쿼리의 키값을 삭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전체 쿼리를 리패치할 필요 없이 문제되는 쿼리만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 기술적인 트러블만 겪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문제에 대한 한 명의 휴먼 에러는 스스로 풀 수가 있지만 여러 명이 겪는 휴먼 에러는 잠깐 작업을 멈춰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과제 제출의 정보를 보내는 데 있어 우리 프론트는 복수의 파일을 하나의 폼 데이터에 넣어서 포스트를 보냈는데, 백엔드에서는 각각의 파일에 대응하는 폼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견 충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도 깊은 대화와 비교를 거친 끝에 백엔드의 부팀장께서 직접 프론트엔드의 코드를 받아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백엔드 쪽 휴먼 에러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다시 규격을 맞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SE 연결 이슈를 겪었습니다. SSE 연결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되었음에도 연결이 지속되어 콘솔에서 끝없는 에러를 출력하였고, 이는 프로젝트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크리티컬한 이슈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유즈 이펙트 클린업을 통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연결을 클로즈 시켜 성공적으로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쪽 트러블 슈팅입니다. SSE 알림 추가 중 커넥션 누수 현상으로 인해 서버가 멈추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30초마다 강제로 SS를 초기화시키고 재연결을 유도했습니다만, 히카리 풀의 기본 개수인 최대 10명의 사용자만 이용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JPA 사용 시 기본적으로 OSIV 옵션이 true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벗어나도 SS의 엔티티가 영속 상태로 남아있어 커넥션이 닫히지 않고 남는 문제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설정을 추가하여 OSIV를 비활성화함으로써 커넥션 누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엔지닉스로 무중단 배포를 적용시킨 후 리버스 프록시가 제대로 안되어 서버에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지닉스의 에러로그를 분석해보니까 DNS의 서버 설정을 안 해놨었고, 이로 인해 URL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DNS를 엔지닉스 설정에 추가를 했지만 실패하였고, 다른 방법으로 AWS EC2의 프라이빗 IP에 DNS 주소값을 넣는 것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1 문제를 겪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룹 목록을 불러올 때 쿼리문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N+1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엔티티의 하위 항목을 참조할 때 추가 쿼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쿼리 DSL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모두 조회하도록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피드백과 결과물 반영에 대해 설명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나비스는 2014년 4월 15일부터 17일간 총 3일 설문조사 나비스의 자체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모아보았습니다. 이용자의 대다수, 약 88%의 이용자가 나비스에 사용하며 만족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가 주요 기능인 과제, 그룹 생성 및 가입, 투표, 설문을 이용함으로써 나비스의 여러 기능에 빠르고 쉬운 적응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남겨주셨지만 크게 세 가지의 큰 범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는 간편한 사용, 다양한 기능의 통합, 직관적인 정보 노출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혼자함에도 원하는 기능 혹은 정보에 빠른 접근이 가능했다는 피드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점, 개선점으로 꼽은 부정적인 피드백들은 UX 대처 미흡, 순서 정렬, 검색 기능의 부재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X 대처 미흡으로 손꼽았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각 인터랙션에 대한 안내 메시지 혹은 확인 메시지로 토스트와 윈도우 컨펌을 이용하여 정보 안내와 확인 등 보다 자연스러운 UX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가입 후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이드 그룹마저 탈퇴한 경우 텅 빈 화면이 노출되던 기존 방식에서 피드백을 반영하여 텅 빈 화면 대신 안내 텍스트를 노출시켜 UI 구조를 마무리하여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해 12기 A반 5조 프로젝트 나비스에 대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